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수영구 망미동, 부산시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단독주택 경매권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부산에도 보면 지금 단독주택이 별로 없어요. 거의 아파트고 아니면은 큰 주택 같은 옛날에 좋은 주택들은 널찍한 주택들은 전부 다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식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간혹 지금 남아있는 그 단독주택들은 보면은 대로변에 면한 게 아니라 거의 뒷골목 안에 있다든지 아니면 자루형 토지 그런 어떤 형태로 돼 있고요. 간간히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한동안 안 나오다가 그래도 요즘 몇 건 나오네요.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구 망미동 809-22번지에 있는 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51.788평이고 건물 면적은 1층, 2층 바닥 면적 합계가 44.567평 됩니다. 감정가는 3억 9,500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매각기일은 다음 주 월요일 9월 9일이고 경매 1차입니다. 단독주택은 경매 1차에라도 시세 조사 잘 해서 입찰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시세 조사부터 먼저 들어가 보세요. 유찰되기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 지금 제가 구독 시연을 보고 있는데 오늘 조회수도 61이네요. 상당합니다. 그죠? 자, 건물 모양 한번 집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긴지 보고 위치도 한번 보고요. 지금 이 집이죠? 이 집이에요. 앞에 그죠? 도로 보이죠? 그죠? 이 앞에 골목길인데 그래도 차는 드나들 수 있는 그래야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이 모습이에요. 집 앞에 도로 모습이고요. 이것도 집 앞에 옆에 보니까 빌라가 들어서 있네요. 그죠? 여기 그죠? 여기 빌라 보이죠? 옆에는 이 대문이고 마당. 아유 풀이 무성해 있다. 그죠? 사람이 안 사나? 왜 이렇죠? 한번 저도 관심 있어서 가보려고 합니다. 조만간에. 여기 그죠? 집 앞에 사진. 그리고 여기 골목길. 여기가 이제 차도 그죠? 도로 그죠? 근데 여기로 들어가서 이렇게 꺾어져 있고 여기 앉아 있어요. 하얀 집 뒤쪽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이거 제시의 건물. 제시의 건물 이거는 뭐죠? 제시의 건물 포함이긴 한데 이거 이런 게 저기다 그죠? 불법 건축 위반 건축물로 될 수도 있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원래 그죠? 글쎄요 이행강제금 나오고 왜 위반 건축물인지 이거는 건축물 대장 열어봐야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 마당 모습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골목길. 아까 제가 기역자로 꺾어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죠? 이 도로가 있고 아까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서 하얀 집 뒤편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고 그리고 그러면 집 모습은 대충 봤고 그러면 이게 위치가 어디라는 겁니까? 그죠? 한번 봅시다. 지하철 3호선입니다. 쭉 보이는 게 이게 지하철 베이지색 이게 지하철 3호선이고요. 여기가 망미역입니다. 망미역이고 여기가 배산역이고 여기 망미시장 그리고 초등학교 전부 다 주위가 다 여기 아파트들이에요. 아파트 다 아파트고요. 그리고는 뭐냐면 여기 아까 집이 앉은 여기는 단독주택하고 빌라가 있었죠. 그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분석 한번 봅시다. 권리분석.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 말고 단독주택은 등기부가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이렇게 돼 있죠.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건물 등기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5년 3월 11일. 이거 언제 지어졌어요? 하는 거 위에 보시면 돼요. 보존 등기일은 93년도 12월입니다. 93년 12월에 지어진 거고요. 그리고 현재 소유주가 매수를 한 게 2005년 3월 11일이에요. 그리고 2017년 3월 23일 날 근저당이네요. 그죠? 그리고는 2017년 8월 10일 날 가압류가 있고 2018년 7월 20일 날 강제경매가 들어왔습니다. 자, 근저당 여기 2017년 3월 23일 날 근저당 여기가 1억 8,600 돼 있는 여기가 말소기준 등기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말소기준 등기가 언제라고요? 2017년 3월 23일. 요 날짜보다 앞서는 소유자 아닌 누군가가 전입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임차인인가 뭔가 우리가 관계를 밝혀야 되겠죠. 그죠? 알아내야 되겠죠. 봅시다. 임차인 이름을 봅시다. 근데 이 임차인 이름이요. 여기 가압류권자 이름하고 똑같아요.
가압류권자 이름하고 임차인 이름이 같습니다. 전입일은 2015년 6월 12일이고요. 날짜상으로 보면 2년이나 앞서기 때문에 그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런 뭐 권리 신고 같은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이름이 같아요. 동명이인은 아니겠죠? 동일인 맞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라면 부산 중앙신협에서 담보대출이 나갔는데 임차인이 있는 가운데서 신협에서 글쎄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이 잘 나가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99% 임차인 아닐 거라는 심증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입찰을 하시려면 조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은 배당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뭐 임차인도 없는데 무슨 배당을 봅니까? 전부 다 말소지. 왜냐면 걔도 맨날 제가 그냥 다 말소됩니다 이러고 지나가다 보니까 걔도 배당에 대해서 살짝 좀 언급을 좀 한번 오늘은 하고 싶어서요. 자, 유찰되지 않고 1차에서 감정가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억 9,500 얼마인데, 그죠? 여기서 경매 비용이 꽤 많아요. 447만 3천원. 요 공제하고 나면은 실제 배당할 금액은 약 3억 9,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세금 같은 거는 뭐 나중에 들어올 수도 있을 건데 일단은 지금은 보이지 않고, 자 봅시다. 여기 근저당 1순위는 근저당권, 그죠? 근저당 부산시 중앙신협의 근저당입니다. 채권 최고액이 1억 8,600이었습니다. 채권 최고액이 1억 8,600이지 뭐 1억 8,600을 넘을 수는 없고 1억 8,600보다 낮을 수는 있습니다. 실제 원금 플러스 뭐 연체이자 해가지고, 그죠? 그거는 배당일까지 돼야지, 배당일 한 3일 전 돼야지 배당표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정확하게 얼마다라는 건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인 전모씨 3억 4천. 와, 많다, 그죠? 그 다음에 강제경매, 그죠? 신청한 최모씨 4천만원 이렇게 되는데요. 자, 물건 근저당권자 1억 8,600은 이렇게 먼저 배당이 됩니다. 먼저 배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압류권자, 그리고는 강제경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경매에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건 아니죠. 책도 한번 보셨고 학원도 조금 가봤고 조금은 지식이 있으시죠. 그럼 경매 시작할 때 여러분이 배웠을 거예요. 뭐 물건이 어떠하며 채권이 무엇이며. 기억납니까? 물건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예요? 근저당권. 그러니까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린 거, 그죠? 근저당권. 이게 물건에 들어가죠. 그리고 집을 빌려준 거, 전세권. 이게 물건입니다. 자, 그리고요, 나머지는 채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담보로 해서 빌려준 거, 그죠? 전세도 막 거기에 전세권도 넣고, 나머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신용카드 같은 거 신청을 한다고 합시다. 신용카드 신청할 때 집 담보로 제공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뭡니까? 신용카드를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카드 대금을 못 내서 그쪽에서 가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고, 바로 강제경매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게 채권입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이 보는 등기부에서 보는 가압류 돼 있는 게 그게 채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럴 때 항상 물건은 집을 담보로 빌려준 게 중요하잖아요. 경매에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물건은 채권에 우선한다 이런 말을 해요. 물건이 우선한다, 우월하다, 채권보다는 배당에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물건이 우월하다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그럼 나머지 채권들은 어떻게 돼요? 채권들은 가압류가 들어온 순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평등합니다. 가압류가 어떤 가압류는 뭐 2000년도 들어오고 어떤 거는 2001년 들어오고 어떤 건 2005년 들어오고 2010년 들어오고 한 거, 그런 어떤 4개의 가압류가 있다고 합시다. 그거는 언제 들어왔는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똑같다라고 보게 됩니다. 똑같아요. 걔들은 평등주의예요. 자, 우선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저당권, 이거 물건이니까 이게 먼저 이제 자기들 받을 만큼 다 받고 나서요. 그죠? 그 다음 남는 돈을 가지고, 이게 가압류도 채권에 해당하고 강제경매도 채권에 해당하거든요. 요 채권자들은 아까 동일하다라고 제가, 그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어디가 빠르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비율로 나눠 가집니다. 그걸 안분배당이라고 해요. 똑같은 금액이 아니라 똑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그걸 안분배당이라고 합니다. 아, 요 뒤에 디테일하게 뭐 53.9294 이거는 돈 액수, 소액 그 뒤에 끝다리 이런 거 뭐 계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항상 되는가 보더라고요. 어쨌거나 동일한 비율로 이렇게 나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가압류권자는 3억 4천 중에서 53.92%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가고, 그리고 강제경매 채권자도 역시 자기가 받을 4천만 원 중에서 53.94%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공부 하나를 더 해봅시다. 자, 여기는 첫 번째가 뭐죠? 근저당, 두 번째가 가압류, 세 번째가 강제경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자, 그런데 순서를 우리가 한번 뒤바꿔 볼까요? 예, 첫 번째가 가압류, 두 번째가 근저당, 세 번째가 강제경매. 그러니까 1번, 2번 순서를 한번 바꿔보자고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제일 위에가 채권이 되죠. 그 다음 물권, 채권, 물권, 채권, 이런 순서가 됩니다. 자, 위에 제일 먼저 1순위가 채권이 올 경우에는 우선 동일하게 안분 배당을 먼저 합니다. 세 개를 다 안분 배당을 해요. 그러면 제일 위에 채권은 자기 원래 안분 배당으로 해서 배당된 그 돈을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물건 있잖아요.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채권에 우선한다 그랬죠. 그 물건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채권의 돈을 끌어올 수는 없지만은 자기보다 밑에 있는 채권의 돈을 흡수합니다. 그걸 흡수 배당이라고 합니다. 안분 배당, 흡수 배당. 네, 간단히 한번 배당을 언급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이제는 슬슬 조금씩 이렇게 배당표 볼 때마다 조금씩 배당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없고, 이 사건은 뭐라고요? 지금 가압류권자인 이 전모 씨가 전입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전입 날짜가 분명히 날짜상으로는 뭐죠? 대항력이 있는 그런 날짜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아닐 것이란 심증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확인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부산중앙신협으로 하십시오. 항상 이 사람에 대해서, 먼저 전입되어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신협에서 대출을 해줬을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신협 쪽으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단독주택 소개해 드렸습니다. 물건 좋아 보입니다.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보시고요. 저도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